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 일단 오늘은 좀 오일가스 관련한 시추 관련한 기업들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미드스트림 중심으로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뭐 가스, 천연가스 관련한 기업들 소개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일단 오늘은 오일과 가스 전반적으로 뭐 업스트림부터 해서 다운스트림까지 전반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엑슨모빌이고요. 두 번째는 쉐브론, 그리고 세 번째는 코노코필립스라는 기업 3개 일단 가지고 와 봤습니다. 첫 번째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소개해드리는 가스, 오일 기업들 대부분이 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과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은 정책적인 방향성 자체가 에너지를 많이 생산을 해서 이제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많은 이제 기업들도 지금 현재 트럼프의 어떤 정책이나 방향성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일단은 뭐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운송량도 늘어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게 미드스트림 쪽이다라고 하면서 미드스트림 관련한 기업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업스트림이랑 다운스트림까지 같이 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살짝 어떤 상관관계가 조금 엇갈리는 모습들도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뭐 업스트림이나 뭐 이 다운스트림 다 같이 하는 경우에는 지금 뭐 일단은 에너지 가격이 비싸야 좋은 기업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이제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은 당연히 에너지 가격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살짝 수익성 측면에서는 타격을 받는 기업들이 일단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살아남고 여전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겠죠. 그리고 거기서 상쇄할 수 있고 플러스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오래된 전통 에너지 기업들이잖아요. 그리고 대규모이기도 하고,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주주들한테 어느 정도 좀 많이 환원을 해주는 그런 기업들이어서 연속 배당률을 뭐 인상을 한다던가 이런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분들한테는 좀 메리트가 있는, 그래서 주가상으로 만약에 좀 밀렸을 때 어느 정도 저가를 형성을 했을 때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배당 매력도까지 같이 있는 기업들이니까 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다 정도로 좀 체크를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엑슨모빌이라는 기업인데, 말씀드린 대로 뭐 업스트림이랑 다운스트림 전반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업스트림 비중이 한 60% 정도가 됩니다. 업스트림이라고 하면은 이제 탐사하고 생산하고 뭐 천연가스나 뭐 오일이나 이런 것들 어디 있는지 탐사를 해가지고 이제 많은 지역을 발견을 했어요. 그럼 거기 개발해가지고 이제 파내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좀 정제할 수 있을 만한 곳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그러니까 보내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미드스트림 기업들이고, 그리고 그걸 보내가지고 정제해가지고 판매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운스트림이라고 합니다.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는 업스트림이랑 다운스트림을 좀 거의 대부분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다운스트림이 이제 25% 정도가 되고, 정제한 그런 이제 에너지를 통해서 화학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그런 것들도 15% 정도 담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최대의 석유 가스 기업이고요. 뭐 사우디 아람코 같은 국영 기업을 제외하고 나서는 가장 큰 민간 에너지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뭐 이름은 굉장히 익숙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 평균 370만 배럴을 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가장 에너지 생산량이 많은 지역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퍼미안 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퍼미안 분지 쪽에서 가장 강력한 입지를 구축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가이아나라고 해가지고 좀 수익성이 좋은 분지가 좀 있습니다. 수익성이 좋은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 지역에서도 강력한 입지를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정제 용량이 이제 이거는 다운스트림 쪽이죠. 다운스트림 쪽에서는 이제 480만 배럴 정도가 되는데, 글로벌 정제 시장에서 약 5% 정도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370만 배럴이라고 하면 미국 내 기업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다운스트림 쪽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규모는 굉장히 큰 기업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가 변동에 민감하고요. 저비용 자원을 확보하는 게 핵심 경쟁력이라고 적어놨는데, 일단 유가 변동에 민감하다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채굴을 해가지고 비싸게 파는 게 좋잖아요.
있잖아요. 유가가 비쌌을 때 당연히 수익성이 좀 좋아지는 구조겠죠.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좀 계속 하락 추세이기도 하고 이번에 그 오펙 플러스 쪽에서도 4월부터 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유가의 가격 자체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투심적으로 봤을 때,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좋지 않은데 수익성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이제 상쇄시킬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저비용 자원을 확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싸게 개발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가이아나 쪽이 수익성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이아나 프로젝트가 배럴당 생산 비용이 $25 정도라고 해요. 굉장히 저렴한 그런 이제 가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업계 평균이 $35에서 $40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구간이라는 것도 이제 체크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업계 평균보다 생산 비용이 굉장히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요 구역에서 이제 좀 저비용으로 생산을 하는 게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가의 하락을 이쪽에서 좀 상쇄시켜주고 방어해줄 수 있을 만한 사업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가이아나를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 말에 가이아나 해상에서 $127억 규모의 휩테일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비용 자원으로 좀 확보를 할 수 있을 만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많이 좀 받았고요. 2027년도까지 하루에 25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그 플러스로 외형 확장이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 그것도 이제 효율적인 수익성으로라는 게 가장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운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정제 마진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유가 하락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방어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비중은 좀 작기 때문에 2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업스트림 비중이 가장 크고 이쪽에서 수익성을 잘 내는 게 지금은 제일 중요한 구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37년 연속으로 배당을 인상해서 이 배당주로서의 역할을 상당히 톡톡하게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배당 수익률이 아마 한 3%대일 거예요. 3.7%, 3.6%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배당에 대한 매력도도 상당하기 때문에 좀 주가상으로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박스권이잖아요. 그래서 박스권 하단까지 좀 밀렸다라고 하면은 그 구간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 그 배당에 대한 메리트까지 같이 좀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랑 멕시코 쪽으로 관세 부과를 했잖아요. 25%씩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중에서도 선제적으로 했던 게 철강에 대한 그 관세 부과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원유 그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들여오는 원유 같은 경우엔 당연히 관세가 플러스 되니까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캐나다산 원유라던가 그리고 철강 비용이 이제 관세로 인해서 상승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정제 마진이나 투자 비용에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은 좀 부담 요인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규제 완화라던가 유가 상승 이런 것들은 업스트림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상쇄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슨모빌이나 이런 석유 기업들도 계속해서 앞으로의 어떤 좀 그 방향성을 강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는 가이아나 프로젝트의 어떤 좀 그 수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매출 규모 자체도 성장할 걸로 성장으로 좀 전환을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순이익도 올해까지는 계속 좀 부진한 상황이거든요. 순이익 증가율도 계속 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내년부터는 순이익 증가율이 플러스로 두 자릿수로 좀 전환이 될 걸로 현재 컨센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컨센 정도에만 좀 부합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뭐 성장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정이 나왔을 때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쉐브론이라는 기업인데 이 쉐브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업스트림이랑 다운스트림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쉐브론은 여기는 안 써놨는데 업스트림이 한 70% 정도 비중이 됩니다. 그래서 업스트림 비중이 훨씬 더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운스트림 마찬가지로 석유화학 제품도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업스트림 쪽에서는 주요 지역이 그 미국의 아까 퍼미안 분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호주랑 카자흐스탄 이런 지역들에서도 이제 업스트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310만 배럴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이제 엑슨모빌이 370만 배럴 정도가 되니까 그 규모보다는 조금 작은 2등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운스트림 쪽에서는 정제 용량이 하루에 170만 배럴이고요. 유가가 낮아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수익을 좀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사업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다운스트림 용량 자체도 앞서서 소개해드린 엑슨모빌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쉐브론은 $530억 헤스 인수를 추진 중인데 이 엑슨모빌
엑슨모빌과의 가이아나 유전 지분 분쟁이 좀 있대요. 그래서 중재 절차를 좀 밟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잠깐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가상으로는 살짝 좀 이제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가이아나가 워낙에 수익성이 높은 그런 프로젝트다 보니까 쉐브론도 가이아나 쪽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호적인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이아나 생산량이 현재 65만 배럴 정도인데 이 65만 배럴을 2배로 늘릴 수 있을 만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으로서 좀 동력을 부여해 줄 수 있을 만한 프로젝트인데 이게 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여부가 쉐브론한테는 좀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25년도에 2월 달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인력 감축 소식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 감축을 하면서 2026년까지 30억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좀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캐나다랑 멕시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관세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캐나다산 원유 비용이 배럴당 2에서 3달러 정도 오를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 근데 이거는 뭐 쉐브론뿐만이 아니라 엑슨모빌에도 똑같이 좀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마찬가지로 이거를 좀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수익성이 이제 뭐 가이아나 쪽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다운스트림 쪽에서의 어떤 뭐 효율적인 사업 영위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지금 가장 윤곽으로 드러나 있는 거는 역시나 가이아나 이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헬스 인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쉐브론도 마찬가지로 37년 연속으로 배당을 좀 인상하고 있는 기업이어서 이제 배당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정도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쉐브론도 마찬가지인데 올해까지는 별로 좋지는 못해요. 실적이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위축이 되고 있고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년부터 조금 플러스로 전환이 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좀 포인트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주가상으로 봤을 때도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단 저항대 라인까지 좀 올라와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어떤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기술적으로는 기대할 수 있긴 합니다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제 오일이나 이쪽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좀, 지금 엇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너무 높은 구간에서 많이 올랐을 때 사는 거는 별로 그렇게 권장드리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참고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코노코필립스라는 기업인데, 코노코필립스는 최근에 좀 거래량 동반해가지고 좀 추세를 전환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완전히 하락 추세에서 벗어났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여전히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고 추가적으로 더 좀 상승이 나와줘야 적어도 110달러 정도는 돌파를 해줘야 이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났구나라고 기술적으로는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좀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됐는데 일단 이후의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노코필립스는 앞서 소개해드린 종목들이랑 조금 다른 게 업스트림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독립 E&P 기업이고 원래는 다운스트림도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이었었는데 그쪽보다는 지금 아예 업스트림 쪽으로 완전히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업스트림은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석유, 유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이제 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처럼 뭐 앞으로 유가가 점점 더 낮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당연히 좀 크게 부각받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미국의 퍼미안 분지랑 알래스카, 캐나다 오일샌드 같은 다양한 지역에서 하루 약 180만 배럴 정도 생산을 하고 있고, 앞서 소개해드린 기업들보다는 거의 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생산량입니다. 글로벌 원유나 가스 생산량에서 한 1에서 2%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비중이고요. 생산한 원유나 가스를 에너지 시장에 판매하거나 LNG 계약을 통해서 장기 공급 파트너한테 제공을 한다라는 내용들 있고, 그리고 이 기업한테 중요한 거는 작년 5월 달에 미국 유전업체인 마라톤 오일을 225억 달러 정도에 인수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이때 발표를 하고 나서 오히려 좀 주가가 급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인수를 하게 되면은 외형 확장인 측면에서는 좋아요. 퍼미안 분지나 이글포드 셰일 지역 이런 쪽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데 오히려 주가가 급락했다라고 하면은 그 원인은 딱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용적인 부담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돈을 들이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현금 흐름 자체가 좀 악화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우려감들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5월이니까 이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날 하루 만에 한 5%인가 빠졌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그런 영향들이 있었고, 그 유럽이랑 아시아, 북미 같은 주요 시장에서 LNG 사업을 확장 중인데, 독일 유니퍼랑 10년 동안 LNG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대요. 그러니까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LNG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고 LNG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장기적인 공급 계약 체결이 좀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코노코필립스도 아마 좀 추세적인 그런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거는 또 이후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니까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퍼미안 분지 등에서 낮은 운영 비용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한 30에서 35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엑슨모빌이 40달러인 거를 좀 생각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괜찮은 비용으로 저비용으로 좀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신규 모멘텀이 좀 필요한데 아마 뭐 장기 계약 체결이라던가 그리고 매형 확장이 진행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확인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유가가 좀 상승하는 뭐 이런 모습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고요. 근데 길게 봤을 때는 유가는 계속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거는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신규 모멘텀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오일 가스 관련해가지고 딱 그 미드 스트림만 소개를 해드리니까 업스트림이랑 다운스트림도 이제 한번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은 좀 요 관련한 종목들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내용 참고를 해보시고 지금 트럼프 정책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바뀌는지까지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